안녕하세요. 온수TV 강사 김동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 존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자살 예방 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언어를 순화해서 생명 존중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자살 이유가 무엇이고 또 자살 징후를 어떻게 우리가 또 알아차릴 수 있고 또 노년기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가 9년째 1위입니다. 자살이 20대, 30대, 50대부터 90대까지 제일 많은 연령대가 누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할까요? 그건 매년 데이터가 좀 틀립니다. 어느 때는 20대가 많이 했다가 어느 때는 또 50대.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 해서 명예퇴직을 일찍 하는 사람들이 또 경제적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우울감 이런 걸로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나이대가 좀 매년 틀린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자살률 10만 명당 54.8명, 3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자살을 뭘 때문에 하는지, 첫 번째 제가 우울증을 넣은 이유는요, 나이하고 연령하고 상관없이 우울감이 굉장히 깊어지면 이게 자살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울감은 또 뭐에서 시작될까요?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울감은 내가 우울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극복이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도 우울감도 병이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노인의 자살 이유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성질환. 내가 어딘가를 많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암에 걸렸다거나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르신들 리서치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도 다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왔습니다. 80이 넘으신 분들도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자녀들이 없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력이 없거나 이러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다음은 뭘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죠?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몸이 아파지면서 인맥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립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거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인맥이 줄었으니까 혼자서 밖에도 안 나고 집에만 있어야지? 그러시면 안 되죠. 노인정도 나가시고 복지관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야 어때요? 아는 사람도 생기고 앞집도 생기고. 네, 다음은 신체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면 우울감이 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저도 58이거든요. 저도 곧 60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안경을 안 꼈는데 제가 눈이 많이 나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보다 1살 더 먹었는데 TV 소리가 잘 안 들려 좀 크게 좀 해봐. 그랬더니 나 요새 왜 이렇게 이빨이 아파 막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하는 얘기가 넌 눈도 안 좋고 귀도 이제 안 들리니? 넌 큰일이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쩔 수 없어요. 신체 기능은 어떻게 돼요?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TV에서 뭐 헬스 해가지고 막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걷기 건강 많이 하시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아침에 보면 뭐 걷기 운동하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까 만성질환 나왔는데 하나 더 나왔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좀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신건강, 우울감이죠. 머리가, 마음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맑으려면. 밝고 맑으려면 건강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죠. 나이가 들수록 되게 서운한 게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이런데 그거를 좀 바꾸셔야 돼.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때요?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왜 이래? 오늘 사람들 날 좋아하지 않으면 술로, 담배로, 혼자서 나가지 않고 이러면 내 병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죠. 모든 건 생각이 바뀌면 건강도 온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징후를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9년째 저희가 1위라고 했죠. 그 징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잘 좀 챙겨서 봐주셔야 돼. 갑자기 약을 막 모은다거나 얼마 전에 뉴스에 편의점 직원이 어떤 사람이 와서 소주 한 병 사고 청테이프 하나 사고 번개탄을 샀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편의점 여직원이 아예 뭐 사거나 말거나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아, 좀 전에 좀 젊은 사람이 번개탄하고 청테이프하고 소주하고 뭐 노끈하고 사갔어요. 이건 너 볼 것도 없이 자살이죠. 경찰이 그걸 CCTV를 추적해서 갔더니 차에서 번개탄 피우고 막 이러는 걸 구한 거예요. 주변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아끼는 것을 막 줘. 예전에는 아유 그 그릇 이쁘네 좀 나 좀 한번 쓰면 안 돼? 아이고 됐네 이 사람아 이 그릇 얼마나 귀한 건데 이러다가 갑자기 그릇 당신도 갖고 이것도 갖고 남한테 막 주는 거야. 왜? 난 이제 죽을 거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걸 캐치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요.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얘기들. 어르신들 지금 개콘이 없어졌죠? 개콘이 한참 성행할 때 이렇게 저승사자 모자를 쓰고 나와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러면 죽겠다고 그러면 데려가야지. 아이고 재밌어 죽겠네 죽겠다고 그러면 데려가야지. 그런 꽁트를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입에서 너무 죽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되게 그냥 수월한 거예요. 아유 이거 죽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지 뭐 이런 마음이 안 갖고 아유 살아서 뭐해 죽어버리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꽁트가 거기에서 삭제가 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재밌어 죽겠네. 아이고 재밌어 살겠네. 아이고 배고파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뭐 이렇게 말씀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어때요? 남한테도 들리지만 내가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귀로. 죽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살은요. 언급을 하거나 암시를 좀 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자주 표현해. 아유 나 왜 이렇게 요새 우울하고 이래? 그러면 아유 그러면 우리 즐겁게 뭐 노래교실에도 다니지? 주변에서 이렇게 권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있으려고 해. 여러 사람하고 있는 거 싫어해. 아, 저 사람 조용한 사람이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여보게나 같이 와서 우리 고스톱도 치세.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한 2컷 정도 남았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주변 친구한테 아우 여보게 나는 요새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나 그럼 같이 죽세 이럴까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들어? 우리 좀 재밌게 살아야지. 지금 80, 90까지도 사는데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상황 마음을 꼭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연락을 하든지. 우리가 129번, 희망의 전화 129번에 전화하면 또 도움도 주죠. 여기가 구로구니까 마포구 가깝죠. 마포대교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마포대교에 너는 소중한 사람 다 난간에 써 있어요. 왜? 마포대교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그 동상이 있습니다. 마포대교에 보면. 한 사람이 우울하게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얼굴을 꼬집는 동상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우울한 거를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가능한 사람이 없을 때는 이런 전화,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예방법은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판단하면 안 돼. 얘기해봐. 너 왜 죽고 싶은데? 아, 그래? 그래, 너 그럼 죽으면 돼. 안 돼, 죽지 마.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거야. 그래, 너 속상했겠구나. 아이고, 이런. 그럼 들어주면 속이 빵 뚫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한테 최고 좋은 건 뭐야? 들어준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시려면, 그죠? 누가 죽고 나면 내 그 상처가, 그 트라우마가 나도 엄청나게 있죠. 배우자가 죽어도 오래 가는데, 내 친한 친구가 자살을 해도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 대상자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잘 살피고, 요즘은 우울하지 않니? 요즘은 죽고 싶지 않니?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나 학교폭력 피해자 아니면은 뭐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는 너 지금도 맞냐? 막 이러면 자존심 상하죠. 그렇지만 자살은 너 지금 죽고 싶지는 않지? 꼭 물으라고 해요. 이건 생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 그때 죽고 싶어서 너 요즘 죽고 싶은 생각 안 드니? 아우, 너 잘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두면 안 되나? 혼자 있고 싶어.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우리 고스톱 같이 치게나?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나 혼자 해결하려고? No. 혼자는 해결할 수 없어요. 혼자 해결하는 게 결론은 뭐예요? 자살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든 나의 마음을 털어놓으셔야 되고, 상담 전화 받으시고, 제일 좋은 거, 뭐 가정의학과, 정신의학과 있죠? 의사들한테 내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자살은요,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확 시원할 때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또 주변에 죽고 싶은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구로구 어르신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